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몸에 좋다고 생각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위에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입니다. 요즘 위장질환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당연시된 지가 좀 되었죠. 과도한 스트레스부터 학업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불규칙한 생활, 자극적인 식습관까지 위염을 넘어서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하여 위궤양, 위암 등등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위장질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음식과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습관과 음식에 대해서만 알아놔도 약을 먹기까지의 과정을 좀 피할 수 있겠죠. 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계속적으로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몸에 좋다고 생각한 음식들이 실제로는 위에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물론 건강한 몸과 정상적인 위장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섭취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난치성 위장질환 그리고 만성적인 위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음식과 식습관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의외의 식품입니다. 현미예요. 자, 흰쌀보다 몸에 좋고 당 지수가 낮고 그래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현미. 현미라는 것은 쌀에서 갈색의 쌀겨만 제거해서 쌀룬과 속겨가 살아있는 쌀을 의미해요. 이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피트산이라는 성분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것부터 지방이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혈당을 낮춰주고 중금속 배출, 활성산소 제거까지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위가 힘이 없고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바로 이 현미에 남아있는 쌀룬과 속겨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쌀의 껍질을 덜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화를 위한 위액이 침투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현미를 소화시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했던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소화 효소 중에 하나인 아밀라제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음식의 소화를 방해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해요. 그리고 이 피트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미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즈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셀룰로즈는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는 장 운동을 돕고 유해 물질을 흡착시켜서 대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까지 시켜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위장 운동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장 안에 있는 장 내의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복통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현미뿐만 아니라 옥수수도 위에는 좋지 않은 음식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위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두 번째,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현미와는 다르게 위에 자극적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위에도 자극을 주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커피는 사실 위에 좋지가 않은데 흔히 하시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카페라떼 같은 걸 먹게 되면 여기에 우유가 들어있죠. 위를 살짝 코팅해주기 때문에 라떼는 또 위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카페라떼가 아메리카노보다 더 위에 부담이 돼요. 왜냐? 아메리카노에 들어있는 카페인 자체만으로도 위에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우유가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을 걸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위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돼요. 더군다나 우유 속 성분인 칼슘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은 아메리카노보다 카페라떼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 카페라떼에 시럽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카페인 위에 해롭죠. 거기다가 우유 고지방이죠. 위에 해롭습니다. 소화 오래 걸리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당까지 얹어주는 거죠. 당은 칼로리가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위에서는 이 당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흡수된 수분으로 인해서 위액이 희석되게 됩니다. 즉 칼로리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뿐 아니라 위의 과부하 그리고 자극까지 주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위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어요. 한두 잔 정도 커피를 마시는 거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내가 위 건강이 좀 안 좋고 뭐만 먹으면 약간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에게 커피는
이롭지 않은 해로운 음식에 속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위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세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이동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돼요. 그런데 위장의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식이섬유가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에 주는 부담이 커지게 되고, 더군다나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 안에 있는 가스가 그만큼 또 많아지게 되고, 더군다나 당이 있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고구마에도 이 당 성분이 들어있는데, 고구마의 이러한 단맛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게 돼서 이상 발효까지 일으키게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위장에 별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고구마를 섭취량 이상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당 안에 가스도 많아지고 위산 분비량도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심지어 위산이 나중에 역류까지 하게 되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원래도 위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식단 조절을 위해서 고구마를 꼭 하루에 몇 개 이상씩 드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위 건강을 해치는 음식 네 번째, 간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장은 발효된 전통 간장이 아니라 염산에 의해서 분해된 산분해 간장이에요. 발효 간장보다 산분해 간장이 가격이 더 저렴한 대신에 이 산분해 간장에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최종 당화 산물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장기관의 벽에 붙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고 당뇨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당뇨뿐만 아니라 장 투과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의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발효된 전통 간장을 구매해서 이것을 너무 많이 쓰거나 아니면 국에 넣어서 졸이지 말고 음식을 오히려 간장 자체에 찍어 먹어야 위 건강에 해롭지가 않아요. 이 밖에도 짜거나 매운 음식,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음식은 당연히 위에 자극을 주게 돼요. 그리고 글루테닌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에 좋지 않은 밀가루나 곡식을 갈아서 만든 밀도 높은 식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식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조절해 주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의 위장을 괴롭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위장에 안 좋은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속이 더부룩할 때마다 탄산음료를 드시는 분들. 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아니면 식사 전에라도 속이 좀 답답하면 탄산을 드십니다. 저도 좀 콜라 같은 걸 좋아하는데 탄산을 먹으면 좀 왠지 속이 뚫리는 것 같고 좀 소화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탄산음료는 체내에서 탄산가스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인 체감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나 이 탄산음료는 식도 위사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소화를 방해할 뿐 아니고 역류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산음료에는 엄청난 양의 당이 있죠.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당이 과다 섭취된 식품을 먹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는 앞선 내용들을 설명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당은 당연히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이나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식사 시에 당장은 넘기기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액체와 함께 음식물이 빠르게 식도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는 과정이 생략되고 동시에 위액이 물과 함께 희석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들어요. 비슷한 습관으로는 말아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중간에 마시는 습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 습관들 모두가 위액이 희석되면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음식물이 위에 더 오랜 시간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부담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만성적인 위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나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식사 중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야식을 먹는 습관 안 됩니다. 네, 야식은 사실 이제 참기 힘든 유혹이죠. 특히 좀 일이 늦게 끝나시는 분들 아니면 식사가 좀 일러도 밤에 잠자기 직전쯤에 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취침 전에 먹는 음식은 위뿐만 아니고 모든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더군다나 야식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들, 라면, 치킨, 과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엄청나게 기름져요. 그리고 사실 맥주도 마찬가지죠. 소금과 설탕과 기름을 넣어서 굉장히 맛있게 만든 음식들,
자,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고열량 탄수화물 덩어리, 거기다가 인공감미료까지 완벽하게 몸에 안 좋은 식품입니다. 과량의 나트륨, 당, 우리 위와 장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겠죠. 실제로 직접적인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콩팥질환, 부종까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위가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하고 있는 중에도 위가 혼자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죠. 당연히 숙면을 방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3시간 전에 음식을 먹는 습관은 꼭 고쳐주셔야 돼요. 사실 여기서 또 알고 계신 게 그럼 우유라든가 음료 같은 것은 괜찮느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3시간 전에는 그러한 액체류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위와 장의 건강을 위해서 흔히 알고 있는 음식들 외에도 정말 중요하게 피해야 되는 음식들, 그리고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위장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위장 건강이 좋으신 분들도 지켜주시면 좋은 것들이에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습관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자제해야 되지만 지키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들이 많죠. 당장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개선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고치셔야 우리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